동창회에서 뺨을 맞은 시어머니, 말없이 지켜본 며느리, 그리고 사라진 CCTV 영상.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미선은 말수가 적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에 다닌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것도 그냥 검사 비슷한 거 아니냐 정도로만 짐작했을 뿐입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무슨 일해? 그러면 해숙이 대신 답했습니다. 검찰청 다녀. 뭐 서류 보는 거라는데. 그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미선은 직장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해숙이 물어봐도 그냥 서류 보는 일이에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미선의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보고서들이 매일 책상 위에 올라오는지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며느리가 조용한 걸 좋아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집안일도 군말 없이 거들고 명절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엌에 서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자랑을 할 때마다 해숙은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 없어서 좋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녁 식탁에서 미선의 눈빛을 마주칠 때면 해숙은 문득 멈칫했습니다. 저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을 때도 해숙은 그저 고생한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입니다. 멀리 가서 힘들겠네. 몸 챙겨야 해. 그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 태준도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했고 조용한 사람은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숙이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늦지 마세요. 그 말만 남기고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오래된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선은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해숙이 돌아보았고 미선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해숙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선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녁 10시가 넘어 전화가 왔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미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해숙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해숙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는 해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미선은 다시 그 호텔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해숙을 데리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 측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영고등학교 73학번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연회장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원탁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꽃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굴들, 지나치게 큰 웃음소리,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여자, 은주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해숙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 못하고 웃으며 물을 따르며 누군가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광경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숙은 동창회에 갈 때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말없이. 한 번은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창회 재미있으세요? 해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옛날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이거 좀 치워줘.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수가 물 좀 더. 그 말들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해숙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미선은 연회장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웃으며 응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손에 물병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숙이는 원래 이래. 착해. 몸이 불편해 먼저 나가려던 순간 은주가 해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해숙이 말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좀 쉬려고. 은주가 웃었습니다. 벌써? 아직 2차도 안 갔는데.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망설임 없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먼저 가? 해숙은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장면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해숙이 며느리 아니야? 검사라며? 왜 가만 있어? 하지만 미선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해숙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차는 멈췄고 두 사람은 그저 앞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갔고 편의점 간판이 깜빡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숙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열쇠를 꺼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이 주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숙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2잔 만들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해숙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말렸어? 해숙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해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렸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미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큰일이 나는지 해숙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해숙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거실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통화를 마친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뺨에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멍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병원 가보실래요?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 식탁에 앉은 태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숙이 국그릇을 내려놓을 때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해숙이 나왔습니다. 미선아. 미선이 돌아봤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어제.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미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며칠 전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대답을 흐리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일에 깊이 묻지 않고 필요한 말만 나누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대신 미선은 태준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잠든 사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재무팀 내부 자료였습니다. 지워진 결제 흔적이 있었고 맞지 않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미선은 그 서류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있니?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밥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해숙이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태주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태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나 익명으로 제보 하나 넣었어.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선은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북마크를 끼우고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제보? 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조작이 있었어. 몇 년 동안.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그래서 제보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언제? 태준이 답했습니다. 이틀 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화났어?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했어. 태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사로 갔습니다. 미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제보한 회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도 많았고 금액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선은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접수됐습니다. 내부 고발 건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다음 날 호텔로 갔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관리실에서 CCTV 보관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관리실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연회장 영상은 한 달간 보관됩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만 하고 싶은데 해당 날짜 영상이 남아 있는지요?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답해 주었습니다. 3월 15일 연회장 영상 맞으시죠? 네, 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연회장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문의하신 분이신가요? 미선이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해당 시간대 영상 일부가 누락됐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누락이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관리실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누락이 무슨 뜻인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류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미선은 메모를 했습니다. 정확히 동창회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선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 영상 열람 요청한 사람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선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직원은 명함을 받아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선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기 전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호텔 CCTV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미선은 엔진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호텔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정리했습니다. 태준의 제복권, 은주 남편의 회사, 그리고 사라진 CCTV 영상.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펜을 들고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해숙이 뺨을 맞은 날, 태준이 제보한 날, 영상이 사라진 날. 너무 정확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았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태준은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그 말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대기 발령 받았어.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얘기하자. 회사에서는 그를 내부고 발자로 지목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책상에서 현금 봉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황당했습니다.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직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해숙의 김밥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현금이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해숙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카드 안 돼요? 오늘은 현금만 받아요. 손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납품업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일 오던 야채 배달이 끊겼습니다. 해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안 오세요?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냥 사정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다른 업체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거래가 어렵습니다. 배달 플랫폼에는 악성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맛없어요. 불친절해요. 위생 상태가 별로예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왔습니다. 해숙은 리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리뷰 작성자들은 모두 신규 계정이었습니다. 주문 내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는 삭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말없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 해숙은 하루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대기 발령, 카드 단말기 고장, 납품 중단, 악성 리뷰.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회숙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태준이 제보한 날로부터 일주일, 회숙이 뺨을 맞은 날로부터 열흘. 미선은 달력을 보며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책상 위에 경제범죄 전담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대회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간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허위 납품 분식회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관련자 명단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 하나.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은주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본 남자, 금태 안경을 쓴 그 남자였습니다. 은주 옆에서 웃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미선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수억, 수십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관련된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며 재무팀 전체가 연루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준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였습니다. 태준은 몰랐을 것입니다. 재무팀 막내였으니까. 하지만 태준이 처리한 서류 중 일부가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결제란에 있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 날짜였습니다. 미선은 그 페이지를 오래 봤습니다. 태준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걸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표지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제선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급 부서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미선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미선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들었을 때 결제란에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동료는 커피를 권했지만 미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제선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상급자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관련자 가족 관계로 회피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부서로 배당됐습니다. 미선은 보고서를 서류함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변공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대교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제 와?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끄고 벤치에 기대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사는 외부 전담팀으로 배당됐습니다. 미선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수사팀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서류가 쌓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전담팀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팀장도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은주 측은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이틀 뒤 언론에 제보가 나갔습니다. 지검장이 시어머니 일로 보복수사.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선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논평할 것 없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정직했습니다. 사건은 폭행 이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태준의 제보일, 내부 고발 접수일, 수사 착수일. 모든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해숙이 뺨을 맞기 전부터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타임라인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차분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회사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은주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고한 기업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보복의 흔적들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회사 사장이 진술했습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래를 끊으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진술서가 쌓였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단 계정들이 추적됐습니다. 모두 같은 IP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는 은주 남편 회사의 마케팅팀이었습니다. 미선은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사건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증거도 많았습니다. 태준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준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알게 된 후 제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태준은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미선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은주는 끝까지 웃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친구 사이였잖아요. 변호사 옆에 앉아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해숙을 향해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오래 보지 못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해수가 오랜만이야.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뺨을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호텔 측이 복구한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삭제되지 않았던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 은주는 망설임 없이 해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 능력을 다투십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조용히 선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가 심각했습니까? 해숙이 답했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대수롭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변호사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멍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아픕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회사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차례로 열렸습니다. 은주 남편의 재판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해외 계좌 허위 서류 증인들. 변호인단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해도 박스 5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화장도 엷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행 사건은 벌금형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은주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건은 달랐습니다. 은주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추징금도 수십억이었습니다. 은주는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선은 판결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했습니다. 법이 작동한 것뿐이었습니다. 미선은 판결문을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밥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해숙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간판도 새로 칠했습니다. 해숙네 김밥 글씨가 선명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봄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씩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뉴스 봤어요. 해숙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어요. 김밥을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단무지를 넣고 당근을 넣고 달걀을 넣었습니다. 김으로 말아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해숙은 흐뭇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카드 단말기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납품업체들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했습니다. 해숙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악성 리뷰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플랫폼 측이 직접 조치했습니다. 새로운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친절하세요. 별점도 올라갔습니다. 태주는 복직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대기 발령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미선은 가게 앞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김밥을 마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해숙이 문득 밖을 봤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회숙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숙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국그릇도 채워주었습니다. 반찬도 챙겨주었습니다.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편안했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돼요. 회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회숙이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미선도 웃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저녁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숙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